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드론 부대를 그러니까 원래도 있지만 정찰 부대죠. 가미가제 드론 부대를 만들 것을 지시를 하죠. 북한에서도 일반 경제에도 AI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어디다 집중할까요? 이게 산업적으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게 방산 쪽으로 쓰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로봇 위에도 이제 뭐 총 하나 갖다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닐 테고 방산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로봇 위에 총 올리는 것 뭐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사실 뭐 공포스러운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중국 막 산을 막 올라가고 바퀴를 달고 막 거기에다 총 달고 막 그걸 갖고 행진하고 막 그런 것들은 우선은 2023년 11월에 유엔 결의안이 우선 채택되어 있어요. 최종 결정을 인간이 하지 않는 자동 화기를 로봇화하는 것은 지금 유엔의 어떤 결의안을 위반하는 거예요. 유엔은 근데 힘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로봇 개 위에 소총 들고 있는 거 북한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봐요. 북한이 합니까? 북한도 그런 부분을 하잖아요. 전제하고.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셔야 되는데 작년 2월 달입니다. 네. 타임즈가 딱 1년 전에 표지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The First AI War라고 해서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특집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약 2,000개가 넘는 AI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브레이브 원 그다음에 UK는 영국이니까 우크라이나라고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정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AI 스타트업들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어요. 2,000개가 넘습니다. 그 AI 스타트업들은 뭔가 실험을 하고 자기네가 보여줄 만한 필드가 필요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테스트 필드가 우크라이나만큼 좋은 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스타트업들, 유럽의 스타트업들, 심지어는 일본도 있는데 한국에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눈에 띄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팔란티어죠. 아하, 그렇죠.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팔란티어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직접 젤렌스키를 만나러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협약을 하죠. 무료로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서 써봐라.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얻고 직접적으로 흔히 말하는 전시 상황실 이런 솔루션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팔란티어의 역사로 볼 때 팔란티어가 만들어졌던 것은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팔란티어의 지금 높은 이 퀄리티 소프트웨어의 퀄리티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지속되면서 팔란티어의 솔루션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커머셜 여러분 팔란티어는 사업 분야가 이 거버먼트 영역이 있고 커머셜 영역이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커머셜 부분에서 사업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고객 수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매출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셔야 될 그러니까 AI 부분이 많이 쓰여졌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 보셔야 될 것은 가미가제 드론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가미가제 드론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살하는 드론이죠.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개발자들도 있었고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서 그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귀국을 합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조국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귀국을 하고 거기에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드론 개발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심지어는 마분지로도 날개를 하면서 드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탱크들을 공격하게 되죠. 여기에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즉 과거에도 드론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던 로키드 마틴이 만든 드론들 이런 거 하나에 막 10억 달러 하고 그래요. 엄청 큰 거. 네, 엄청 비싸고 이런 거는 다 머리서 원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원격으로 원격 조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드러났던 가미가제 드론은 AI가 들어가서 타겟 정해놓으면 가서 탱크에게 자살하는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놀래가지고 잠깐 멈추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교란 작전이에요. 전파 교란. 그래서 전파 교란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더 진화시킨 것이 온디바이스 AI를 부착해서 가미가제 드론을 진화시킵니다. 통신 이용하지 않고도 여기서 추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러시아가 중국에 가서 SOS를 칩니다. 중국에서 가미가제 드론 기술을 배워오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에이브레임 탱크를 다 박살냅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뉴욕타임즈에도 최근에 기사가 나왔는데 탱크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탱크를 수출하는 거 저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쟁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 전쟁 때도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전쟁할 때도 기마병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남북 전쟁 때도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기마병이 언제 사라지냐면 1860년대 경에 영국이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말고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영국의 어떤 식민지화를 저항하려고 했던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그쪽에서 기마병을 쓰고 그쪽도 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처음으로 맥심건이라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맥심건? 네, 여러분 검색해 보면 맥심건. 머신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기관총이에요. 예. 인류 최초의 기관단총이에요. 아. 맥심건이 사용되자마자 기마병이라는 것 자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로가 되면서 맥심건의 출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기마병이 다 사라집니다. 조총처럼 한 발씩 발사할 때는 그래도 통했는데 네. 드르륵 갈겨버리면 네. 말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네네. 그러면서 기마병의 속도전으로 뭔가 총과 총 사이를 갖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런 전쟁의 양식도 완전히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는 때로는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무기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미가제 드론의 무서움이고요. 가미가제 드론은 AI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AI 추론 칩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가미가제 드론이 지금 계속 지나고 있는 것은 배터리 문제죠. 되게 작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작잖아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수십억 달러 하는 것을 갖다가 500만 원짜리 가미가제 드론이 탱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고가의 배터리를 대형 배터리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이제 50분 이상 못 날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50분 이상 먼 거리에 있는 건 공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진화시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00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 제작이 들어갔고요. 여러분 100만 대입니다, 규모가. 물량으로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미국도 생산에 들어갔고요. 프랑스도 최근에 프랑스의 미스트랄과 독일에 있는 헬싱이라고 하는 드론 스타트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선 수만 대의 가미가제 드론과 공격용 드론 제작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탄약 같은 거 탄약고에 보관해 놓듯이 가미가제 드론도 거기다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보관을 해 놓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작년 12월에 안두릴이라고 미국의 정말 훌륭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예, 방산 스타트업. 방산 스타트업이죠. 로키드 마틴을 교체하고자 하는 엄청난 실리콘밸리가 즉 이 뭐죠? 메타에 이걸 매각을 했어요. 그 창업자가 안두릴라는 사람이 네. 퀘스트 전에 나왔던 오큘러스. 오큘러스. 오큘러스를 매각하고 번 돈 가지고 만든 회사가 안두릴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방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드론을 만드는데 대단히 저렴한 드론, 예. 그리고 매우 빠른 드론. 심지어는 퓨리라는 드론을 만든 것은 지금 이제 미국 공군에 납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하 속도로 달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른데 그 예전에 왜 군인들이 전장에 이렇게 수류탄 몇 개씩 이렇게 차고 나간 것처럼 드론을 한두 개씩 차고 다닐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안드루릴은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요. 우선 오픈 AI하고 안드루릴이 미국 국방성 산업을 따냈어요. 뭐냐면 가미가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구축. 방어 체계. 아니 가미가제 드론 날라오는데 패트리엇 미사일 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대 1억 달러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에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과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성에서의 계약을 하나 땄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오픈 AI와 안드릴이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국방성에서 땄고요. 드론 방위 체계를 만드는 것을.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구글이 자신들의 AI 이용 약관에 자신들의 AI는 전쟁에 쓸 수 없다는 약관을 지었습니다. 구글도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회사 모토가 악마가 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필요 없다는 앞에 안 거죠, 가리는 다. 거죠. 왜냐하면 오픈 AI는 2024년 1월에 그 약관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관들을 지으면서 국방선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들은 국방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2022년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속도가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국방 전략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어요. 미국의 근본적인 국방 전략을 수정해 오는데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저한테는 치퍼, 얼마나 무기를 싸게 만드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재래식 무기나 전통적인 무기가 빠르게 소진이 됐는데도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무기를 생산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들어옵니다. cheaper, faster.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 얼마나 저렴하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모듈이라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모듈 프로덕션이라는 무기 생산 체계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하는데 모듈이라는 것은 많은 부품들이 이미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 그렇죠. 모듈화해서. 그렇죠. 그러면 필요한 상업에도 것만 따따따 붙여버리고. 네, 이 부분은 상업에서, 그러니까 즉 민간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렴하겠죠. 반드시 이걸 갖다 써서 일부만 군용을 쓰더라도 전체를 다 군용으로 쓰는 걸로 만들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cheaper and faster를 위해서 모듈 프로덕션이라는 것들을 전략 문서에 담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디펜스 스트래티지가 변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미국도 변하고 있고 중국도 당연히 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북한이에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북한 군들이 가서 많이 사망했다는 뉴스는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중에 약 5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 드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도 드론 부대를 그러니까 원래도 있지만 그건 주로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건 정찰 부대죠. 정찰 드론이죠. 후진 거 옛날 거. 가미가제 드론. 가미가제 드론 부대를 만들 것을 지시를 하죠. 그리고 딥시크 이후에 김정은의 기사를 찾아보시면 우리도 AI 강국이 되자. 그러면 뭐 중국 뭐 북한에서도 일반 경제에도 AI를 쓸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어디다 집중할까요? 국방에 집중하겠죠. 그러면 이번에 딥시크 같은 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을 거고 딥시크에 어울리는 칩이 있죠. 그게 바로 하웨이에서 만든 어센드 910C라는 칩입니다. 이것이 지금 H백의 한 50%에서 60%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하웨이 칩을 북한이 차관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데이터 센터 구축할 수 있고 여기 딥시크 작동시킬 수 있고 물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거기엔 또 어마어마한 전력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할 텐데 북한에는 전기도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전력 붙일 거고 그럼 이제 자살 가미가제 들어온 부대가 만들어 작동될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김정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네. 그쪽 부대를 창설을 하고 네.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네. 것. 그래서 그 가미가제 드론이 수도권과 경기 서울로 날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한국이? 동시에 막 1000대가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야 방위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예전에는 그물을 발사하는 거, 나중에 이제 레이저 무기 아니면 뭐 전파 교란 여러 가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양적으로 이제 때려 부으면 또 속수무책인 거죠. 네. 그래서 국방의 개념들이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고요. 물론 이런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안드레일이 추구하는 것은 미국 공군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크루즈 미사일과 드론의 경계를 없앤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인데 크루즈 미사일 기능도 갖고 있는 거고 드론인데 여기에 이 뭐 바카리라고 하는 안드레일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바카리의 이거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거리가 달라집니다. 얘는 속도도 다르고 거리도 달라서 드론인데 여기다가 미사일을 장착하면 크루즈 미사일처럼 우리가 정해진 좌표를 500km, 600km 떨어진 곳까지 갈 수 있어서 폭격하고 오는 거예요. 혼자 초고도로 날아가서 조용히 쭉 날아가서 딱 떨어뜨리고 올 수 있는데 비용이 크루즈 미사일에 비해서 훨씬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드루즈가 모듈화돼 있어서 무기도 모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워크로드라고 하죠. 그래서 탑재할 수 있는 무게의 종류가 다른 건데 드론을 되게 그렇게 유니버설하게 만들어서 물론 이 바카리라고 하는 안드레일이 만든 드론 같은 경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정거리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 워크로드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무기를 다르게 실어가지고 길게 가는 거는 크루즈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자살용 가미가제 드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그 로켓 추진체 이런 것도 굉장히 값비싸고 네. 거기에 비용 많이 투입되고 네. 재사용이 또 어렵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그 로켓 추진체 없이 그냥 드론은 붕 띄워가지고 그냥 쭉 갔다 오고. 네네 그렇게 되는 것들도 완전 있고 달라지네. 또 하나는 또 드론에다가 솔리드 로켓 즉 고체 연료 추진체를 붙여가지고 드론에다가. 네 드론에다가 고체 연료 저기 로켓 추진체를 열어서 이 드론 속도가 마하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F-35 편대를 지금 이제 미국에서 CCA라는 개념으로 2030년부터 현장에 배치하기로 미국 공군은 결정이 나서 그 업체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RS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안드룰이 있는데 두 업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둘 다 될 수도 있고 한 업체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F-35 한 대만 크루드, 그러니까 사람이 조종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드론이 붙는 겁니다. 근데 F-35하고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KF-20이라고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무인기 네. 요 제작해서 이제 시제품 공개를 했더라고. 이미지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러니까 스텔스기처럼 생긴 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게 하는 거네요. 유인기 한 대, 네. 무인기 한 4대씩 옆에 다니고 같이. 그렇죠. 윙맨으로서 무인기가 작동을 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또 개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 스텔스 기능에 대한 무용지물이다.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F-35는 바보들이나 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도 논쟁이 많았는데요.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적외도 위성에는 걸립니다. 위성에 잡힌다고요? 적외도 위성 스타링크에. 아, 스타링크가 스텔스기를 잡아내요? 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여러분 적외도 위성을 띄우고 있어요. 현재 지금 13,000개를 띄웠습니다. 와, 벌써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의 진화에 따라서 전쟁의 개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이후에 실리콘밸리가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런 기업을 영어로는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50년에서 70년 된 방산 기업들이죠. 이 기업과의 권력 교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디스럽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로키드 마틴도 AI에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F-35에 들어가는 이제 칩도 논쟁이에요. F-35 여러분 2000년부터 납품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졌던 칩은 2000년 수준의 칩이었죠. 그런데 3번 정도 지금 칩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이폰 6나 아이폰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칩이.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러한 템포도 느리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방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리콘밸리에다가 혁신 유닛을 창설을 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과 미국 국방성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미 바이든 행정부터 해서 혁신 유닛을 지금 실리콘밸리에 국방부가 일종의 건물을 아예 짓고 거기서 이렇게 협력하고 교류하고 차세대 혁신 그리고 기업들. 그것에 맞는 조달법도 바꾸는 이런 혁신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키드 마틴도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에도 얼마나 예비역 장성들이 많이 가 있겠어요. 그쵸, 고인물들. 네. 실리콘밸리도 요즘 앞다투어 예비역 장성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많은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미국은 합법적이니까 지원했겠어요. 과거에 그거를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했던 건데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걸 하고 있다. 로키드 마틴도 하고. 그러니까 로키드나 방산 보잉은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도 하겠다. AI 투자해서. 그렇죠. 돈 많으니까. 근데 F-35는 사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값비싼 것도 하면서 새로운 것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값싸고 저렴한 AI로 첨단화된 이런 걸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권력교체, 산업 권력교체 투쟁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JD 벤스라든지 이쪽은 여기 편인 거죠. 미국의 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맥락도 그런 F-35에 대한 비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셨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에서의 방산산업의 레짐 체인지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도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만약에 실제로 발생하게 될 경우에 한미연합군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에게 같이 튜닝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한국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미국은 예를 들자면 AI 방산으로 다 교체했는데 한국과 재래식 무기 안 되는 거죠. 또 안드룰이 잘하는 게 뭡니까? 안드룰이 라티스라고 하는 OS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드릴은 자신들이 국방성에 납품하는 모든 것에 운영 체계를 붙입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가 붙이지 않는 무기는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한국의 탱크의 운영 체계가 어디에 들어가요? 지금 자동차에도 운영 체계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라티스는 다 운영 체계를 집어여요. 이 라티스의 운영 체계는 팔란티어하고 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안드릴게요. 네. 안드릴게 팔란티어랑 호환이 된다.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릴 자체도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 체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그 안드로이드 하나 있으면 거의 스마트폰, 태블릿, 전자칠판, TV까지 다 연결해서 심리스하게 뭔가를 하듯이 이런 식의 개념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입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방위산업 또한 당연히 이 기술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의 변곡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었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래서 물론 저도 $30대 팔란티어를 투자하긴 했지만 정말 고민 많았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전쟁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를 고백을 하는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뭐 현실이니까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한테 영감을 줬던 글은 사실은 작년 2월에 나왔던 타임즈의 The First AI War.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AI 암스 레이스를 하면서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 구도를 일반적인 전체 경제 AI 경제 경쟁, AI 반도체 경쟁뿐만이 아니라 국방 경쟁에 대해서 사실은 블룸버그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뭐 이코노미스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좀 이쪽 산업의 어떤 변화를 좀 읽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기회가 됐었고요. 이런 것이 제가 팔란티어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개인적인 기회가 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고 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상장이 하지 않은 상태지만 인수합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도 방산에서의 M&A가 안드릴은 여러분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면 벌써 기업을 3개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창업을 하고 네. 국방부하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형성되면 여기 이제 일종의 국방부로 가는 뭐 로키드 마틴이 뚫어놓은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지방 도로는 뚫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합니다. 같이 들어갈 때를 합병을 해서 자신들의 OS를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납품을 하죠. 대표적으로 고스트 샤크라고 하는 이 유령 상어, 흔히 말하는 이 드론 잠수함이죠. 해상 드론. 네, 해상 드론인데 위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다의 속에서 가는 잠수함으로. 잠수함. 이거 같은 경우도 안드릴은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건 호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성에. 그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기업들, 특히 뭐 예를 들면은 퓨리라는 것을 아까 말했던 F-35하고 날릴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고체 연료 추진체를 만든 기업 합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그런 캔디데이트 기업들 찾느라고 미국 투자자들은 난리예요. 안드릴이 어디랑 합병을 또 할까? 사서 붙일까? 네. 예를 들자면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수상 드론이라든지 수중 드론은 배터리가 물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물 속에서도 작동되는 배터리를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방산에서도의 기술의 일종의 머징이죠. 기업들이 머징되면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고도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갖다 붙이고 합종 연행하면서 네. 야, 완전히 이제 체계 자체가 달라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방산 업체들의 예전에는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들이 딱딱딱딱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고 무섭습니다. 사실 그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늘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어떤 도그 파이팅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전쟁 때 멀리 가서 밤을 이제 떨어뜨리고 오는 일, 폭격하는 일, 아니면은 경계 근무하듯이 이제 발진하고 경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또 충분히 드론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소 간의 갈등했을 때 원자력 폭탄을 갖다가 계속해서 만들었지만 미국과 소련은 직접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 발도 안 쐈거든요. 이건 거의 죽자는 거니까. 그렇죠.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다양한 뭐 B2 폭격기라든지 B1 폭격기라든지 다양한 전술 자산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국방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북한이 원자력 폭탄을 쓴다? 이건 그냥 자살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해요. 그렇죠. 최후에 네. 인류 최후에 인류 채우기도 하고 김정은 스스로도 자살행위죠. 마지막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전에 어떤 긴장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 지정학적 갈등을 왜곡시킬 거고 굴절시킬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국 국방은 어떤 대안 체계를 갖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핵폭탄을 쏘기도 전에 드론 좀 띄웠다고 우리가 그렇다면 현무를 발사할 것인가? 현무를 발사할 수도 있죠. 보복으로. 근데 그 드론 공격은 뭘로 막아요? 막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뭐 오늘 방송의 그 주제는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가미가지 드론이 1000대가 서울을 향해서 날아온다라면은 방위 체계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직 없죠. 전혀 없다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 뭐 청와대 상공을 뭐 몇 시간 동안 날아다니고 있었을 때도 뭐 몰랐다고 하니까. 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